반갑습니다. 오늘 2021학년도 9평 9월 모의평가 시행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어려웠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늘 나오는 거죠. 기억에 나일론 나왔고, 나일론은 뭡니까? 캐로더스가 개발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합성 섬유죠. 합성 섬유 맞죠? 내구성 좋고 질기죠. 두 번째 하버와 보쉬는 뭐 한 거죠?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이용할 수 없는 형태니까 H2랑 만나서 뭐만 만들어준다면, 암모니아만 만들어준다면 얘를 가지고 물에 녹여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뭡니까? 이용할 수 있는 질소로 만들어준 거죠. 그걸 뭐로? 대량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하버와 보쉬는 질소 기체를 뭐와 반응시켜서 산소가 아니죠. 무슨 기체입니까? 수소 기체하고 반응을 시켰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 자,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농작물의 재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국 무슨 비료가 필요하다? 질소 비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뭡니까? 질소 비료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배치가 쭉 나와 있죠? 가는 보니까 어디에 어긋납니까? 아직 2S에 덜 채워졌는데 3S로 2P로 갔으니까 일단 싸움의 원리에 어긋난다. 나는 여기 빈대 많은데 구태여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훈트의 규칙에 어긋난다. 결론, 둘 다 바다 선택 아닌 거죠. 보니까 세 가지 규칙을 잘 만족하고 있으니까 다가 무슨 상태다? 바다 상태다. 기억.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다는 바닥이다. 파울 베타 원리가 뭡니까? 4개의 양자소가 전부 같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 같은 요 칸에 들어가 있을 때 최소한 스피는 반대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최대 2개밖에 못 채운다. 2개 이상 채워진 거 없고 한 칸에 화살표 같은 거 안 보이죠? 그럼 모두 만족하는 거죠. 파울 베타 원리는 최소한. 그러니까 답은 4번.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다. 보니까 스티로폼 보이는 걸로 봐서 이거는 뭡니까? 간이 열량계가 되겠죠. 간이 열량계. 자, 간이 열량계는 뭐 하는 겁니까? CaCl2가 물에 녹으면 열을 흡수하든 방출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용액의 온도 변화를 확인한다면 용액이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CaCl2가 녹을 때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25도의 온도가 30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CaCl2가 용해되면서 온도가 상승했다? 주변 온도가 상승했다라는 건 CaCl2의 용해는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간이 열량계에 어떤 특징이 있죠? 사실 이 스티로폼 컵이 지금 기호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역할은 뭡니까? 외부와의 열 차단의 역할을 하죠. 근데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기억.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반응해서 열의 추이를 알 수 있다. 맞죠?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열이 방출됐는지 흡수됐는지. 이 문제는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열이 방출되었다. 그러니 발열 반응이다. 니은도 맞죠? 기억. 아까 스티로폼 컵이었죠? 열량계 내부와 외부에 그렇죠? 열 출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거지. 그러면 학생 A, B, C가 다 맞는 얘기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분자구조가 쭉 나와 있죠? 확인합시다. 일단 산소를 중심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비공유가 두 쌍 있죠? 그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둘 무슨 의미죠? 공유들의 비공유들 구분구조 104.5도. 비록 이중결합을 하고 있지만 구조를 따질 땐 단일로 생각하고 그러면 공유 둘의 비공유 제로 직선 구조 180도. 하나
비록 삼중결합이지만 결합 하나로 생각하니까 역시나 두 개 연계고요. 직선구조 180도. 그런데 가하고 나는요. 중심원자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죠. 중심원자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을 때 극성, 무극성 따지는 방법은 비공유가 있다. 그러면 무슨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가 된다. 왜냐? 비대칭이니까. 같은 원소가 붙어 있는 데다가 비공유가 없다. 그럼 완벽한 대칭 구조니까 무슨 분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중심원자에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으면 고민하지 마라. 무조건 비대칭이다. 극성 분자. 기억. 중심원자에 비공유성이 존재하는 건 몇 가지입니까? 가 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니은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거 두 개 연계, 두 개 연계, 두 가지. 극성 분자는 가하고 다 두 가지니까 틀렸죠? 답은 그러면 2번이 되는 겁니다.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따지는 방법은 선생님 개념 강의에 잘 돼 있으니까 이해 안 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연소된다. 개수부터 맞춰줄까요? 탄소 2개, 2개, 4개, 4개 맞고 수소가 8개, 8개 맞고 그러면 산소 맞추면 되네요. 4개 곱하기 2개, 8개, 4개, 12개인데 이미 여기 2개 있으니까 x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5가 되면 되죠. 끝났네. 이 반응에서 1몰의 CO2가 생긴다. CO2가 1몰 생긴다. 그랬을 때 O2의 양은, 자, O2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생성된 CO2가 1몰인데 CO2가 4몰 생길 때 O2가 5몰 반응하니까 얼마 곱하면 되죠? 4분의 5 해서 몇 몰 필요하다? 4분의 5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6번 문제 봅시다. 이온결합 물질과 관련해서 가설을 세우고 뭐 그 가설이 옳다까지가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NA와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탐구 과정은 뭘 비교했죠? 녹는 점 비교했죠. 자,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 이 녹는 점을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 얼마나 이온결합이 강하게 하고 있느냐, 바로 이온결합력이 결정을 하죠. 그럼 결국 이 학생은 이온결합과 녹는 점, 이온결합력과 녹는 점을 비교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온결합력에 대한 변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요, 전하량의 곱시 첫 번째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건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게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니까. 두 번째가 두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전하량이 곱시 같다면 이온 사이 거리 가까울수록, 왜? 보통 반지름이 작으면 가깝거든요.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부 다 전하량의 곱시 일정하죠. 뭘 보겠다는 겁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 녹는 점 변할 것이다. 근데 보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어떠면 가까우면 녹는 점이 높다. 아, 결론 이거죠. 이렇게 가설을 세웠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로 가설을 세웠거나 이온 사이 거리가 멀수록 녹는 점은 낮다로 가설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가설이 옳다가 되는 것이. 기억. NaC를 구성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Na 1대 C의 1대1 결합 아닙니까? 니은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금 기억이 뭡니까? 가설이죠. 녹는 점이 높다. 이온 사이 거리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맞네요. 왜? 그래야 가설이 옳다가 성립을 하니까. 디귿. NaFCl, Bri 중 이온 사이의 정정이적 인력이 가장 큰 물질은, 이건 뭘 묻는 겁니까? 녹는 점이 어떤 거 가장 뭐하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확인하세요. 보시면 녹는 점이 NaF가 가장 높죠? 그러면 NaF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이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 선생님이 앞에서 많이 풀어줬는데, 자, 문제에서 1주기 아니면 2주기라고 결론을 지어줬고요. 자, 항상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 중에 반만 하나의 원소일 거죠. 그럼 B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B는 일단 수소라는 건 무리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일죽이란 얘기죠. A를 보면요.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것이 A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1-가 있죠. 그 말은 A랑 B 중에 누군가는 본인의 전자보다 1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B는 수소인데 1개 가지고 있으면 딱 맞잖아요. B가 아니라 누가? A가 원래 7개가 아니라 몇 개였다? 자기는 6개가 원자과 전자였다. 그런데 1개를 더 가지게 돼서 -1이 됐다. 그러면 A는 몇 죽이다? 2죽인 건 확실하죠. 1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인 16쪽. 누구다? 산소다. 됩니까? C는 어떻습니까? 요게 다 본인의 원자과 전자죠? 몇 개입니까? 똑같이 7개잖아요. 근데 아까 A, B에는 1-인데 C는 또는 B는 전하량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C는 누구다? C가 오리지널 2주기 몇 쪽이다? 17쪽이다. 누굽니까? 플로린이죠. 이거를 밝혀놓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기억.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 가는요. 둘이 결합했고요. 나는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B, C가 전자 하나 더 많아야죠. 원자 번호가 1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1-라는 건 본인보다 1개를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A 전자수, B 전자수 더하기 1은 C하고 B하고 더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A와 C 16쪽, 17쪽 같은 족 아니다. 됐죠? 그 다음 AC2 그려볼까요? A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C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죠. 물론 C는 비공유를 3쌍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는 단일 결합 2개니까 2개.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이니까 8. 해서 얼마 나온다? 4가 나오니까 이것도 뭐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 뭡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는 이온결합이죠. 보니까 A는 이가 양이면 B는 이가 음이니까 뭐 A는 금속인 거 확실하죠. 몇 쪽이겠습니까? 2족이겠죠. 자, 금속은 항상 전자 잃으면 껍질도 하나 같이 없어지죠. 껍질 하나 없어져서 2개니까 A는 몇 주기 2족이구나. 3주기 2족이구나. B는요. 확실히 비금속입니다. 왜? 음이온이니까. 그리고 전자를 2개 얻어서 18쪽 됐으니까 원래 뭐 2주기였을 거고 몇 쪽이다? 16쪽이다. 자, C하고 D는 당연히 비금속들이겠죠. 근데 자, 중심에 있는 게 C일 텐데 C는 이게 본인의 원자가 전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C는 몇 쪽이다? 15쪽이 된다. D는 요게 D죠? 누가 봐도 수소죠? D는 1쪽이다. 다만 누구다? 수소다. 기억. AB는 이온결합이다. AB 양이온, 음이온, 이온결합. C2, C는 15족 아닙니까? 결합 몇 개? 3개. 그러면 3중결합. 빵빵빵 이렇게 하셔야 되죠. A는 전기 전도성 있다. 말 바꿀까요? 금속은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 있다. 맞는 말? 답 뭡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 농도를 확인한다. 중화적정이죠. 그러면 아세트산은 농도를 모르니까 여기 넣어주고요. 삼각 플라스크에.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합니까? 표준 용액이라고 하죠. 이 문제에서의 표준 용액은 누가 됩니까? NaOH가 되네요. 자, 어쨌든 그 NaOH가 들어있는 0.2몰에 여기 있고요. 삼각 플라스크를 떨어뜨린다. 그럼 여기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CH3COH가 들어있는 거죠. 결국 삼각 플라스크엔 아세트산이고요. 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뷰렛이라고 하죠. 뷰렛에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NaOH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자, 실험 결과 0.2몰이
몇 미리 사용됐다? 10ml 사용됐다. 그러면 자 0.2몰의 NaOH가 10ml 사용됐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뭐가 나오죠? OH- 몰수 이전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NaOH 몰수고요. 1가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곱하나 안 곱하나 같기 때문에 뭐도 되는 겁니까? OH의 몰수 되는 겁니다. 같아야 되죠? 뭐랑? 4의 H 플러스랑. 자, 가에서 CH3COOH 몰 농도가 1몰 농도라고 했는데 바로 준비한 CH3COOH가 1몰 농도입니다. 1몰 농도. 그런데 보세요. 이 실수하면 안 되죠. 가의 수용액 10ml에다가 몇 몰이죠? 1몰 10ml입니다. 물을 넣어서 물켰습니다. 부피가 10에서 100이면 10배 된 거 맞습니까? 물켰으니까 1몰 농도가 몇 몰 된 겁니까? 0.1몰 농도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0.1몰인 겁니다. 그러니까 0.1몰 곱하기 얼마 사용됐죠? 지금 사용된 게 모릅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X로 해야 되겠네요. 곱하기. 그리고 마찬가지 1가 4이기 때문에 1을 곱해야 H 플러스가 되죠. 물론 이것도 리터로 고치고 원래는 이것도 리터로 고쳐야 되는데 어차피 좌변, 우변 사라지니까 안 고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자, X는 이게 2니까 0.1분의 2 해서 얼마? 아세트산은 20ml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 찾아볼까요? 기억은 20이고요. 니은은 피펫, 뷰렛 중에 뷰렛이니까 답 몇 번입니까? 여기 있네요. 20하고 뷰렛 해서 3번. 이 문제 풀 때 물킨 거 생각 안 해서 답을 2로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가는 무슨 오비탈입니까 이거? S 오비탈이죠. 나는 P 오비탈, 뭐 정확히 하면 PZ가 되겠네요. 근데 주양자수가 1이고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S 오비탈은 절대, P 오비탈은 절대 첫 번째 껍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양자수 1이 될 수 있는 A는 뭐밖에 없다? 가에 있는 S 오비탈이고요. 첫 번째 껍질이 S니까 1S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B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가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의 P 오비탈이니까 2P Z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양자수 L 값은 어떻게 되죠? 0부터 해서 N-1까지죠? 그러니까 1 빼기 1은 0 아닙니까? A 값은 0밖에 안 된다. 그리고 P 오비탈의 경우에는 L 값이 얼마가 가능하죠? L 값이? P 오비탈은 N이 2죠. L 값이 0부터 1까지 가능한데 0은 S 오비탈이고 1은 P 오비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P라고 했으니까 B는 1이 되는 겁니다. 기억. 가는 A다. 가는 A다. A 플러스 B는 0 플러스 1이니까 1이다. 자, ML 값은요. ML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정수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까지? 플러스 L까지 가죠. 그러면 나는 L 값이 지금 1인 P 오비탈 아닙니까? 그러면 ML 값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과 0과 1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플러스 2분의 1이 불가합니다. 이 플러스 2분의 1이 가능한 건 어떤 경우죠? 스핀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에서 1번이 답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설탕의 용에다 설탕을 넣고 막 저어준다. 몰 농도가 3분의 2에서 A가 되고 이렇게 됐을 거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 중요한 게 있네. 4T일 때 설탕 수용액의 용의 평행에 도달했다. 이때 평행에 도달했답니다. 그럼 이때 이미 석출되는 속도하고요. 뭐 하고요? 용해되는 속도가 같아졌다는 얘기니까 이때도 몰 농도는 변함이 없죠. 실제로 녹아 들어가지 않고 석출 안 돼서 변화 없는 게 아니고요. 녹아 들어가는 양과 석출된 양이 같기 때문에 평행인 거죠. 기억. T일 때 설탕의 석출도 0이다. T일 때 보세요. 몰 농도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설탕은 녹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석출되는 양이 존재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농도가 0이 아닌데 왜 석출이 안 됩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석출이 시작이 됩니다.
4t일 때 아까 평행이었죠? 용의 속도는 석축 크다. 틀렸죠? 같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 이미 4t일 때 평형에 도달했고 평형 이후니까 녹는 만큼 석출되기 때문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뭐하다? 같다가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뭐죠?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0.3몰 농도의 A 수용을 만든다. 이제 그 실험을 쭉 주어진 거죠. 소량의 물에 A를 Xg 녹인다. 그러면 그 Xg은 어디에 전부 녹아 있는 겁니까? 요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이 Xg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섞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의 수용액을 몇 ml만 취한다고요? 50ml를 취해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넣는다고 했으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구한 A의 양은 이 50ml에 들어있는 양이 돼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눈금까지 물을 채웠다. 결국 뭐했다? 희석했다. 물켰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0.3몰의 A가 만들어졌다. 그럼 보세요. 0.3몰 농도 곱하기 부피 리터로 고치면 0.5리터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0.15몰에 누가 녹아 있는 겁니까? A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0.15몰에 해당한 질량을 구하려면 문제에서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했으니 얼마가 됩니까? 9g이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건 바로 50ml에 9g의 A가 녹아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250ml에 녹아 있는 X양을 구하는 거죠. 250 중에 50, 5분의 1을 취한 게 9g 아닙니까? 그럼 250에는 9 곱하기 5에서 몇 그램 녹아 있으면 된다? 45g이 녹아 있으면 된다. 답을 1번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몇 번의 답입니까?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13번 봅시다. WX, YZ 4개를 줬고요.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랍니다. 항상 수소는 비금속 중에 전기 음수가 꼴찌죠. 산소가 16쪽, 플로린 17쪽, 2죽이죠. 산소 밑에 황이 있고 F 밑에 CL이 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니까 1등은 F, 2등은 산소, 둘 중엔 오른쪽에 있는 CL이 크고 그 다음 황이고 꼴찌가 누가 됩니까? 수소가 되겠죠. 그러면 F하고 H가 결합했을 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F가 누가 된다? Z가 된다. 산소하고 수소가 두 번째로 차이가 커야 되니까 산소가 X가 된다. 세 번째가 H랑 CL이니까 세 번째가 Y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Y가 되고 남은 건 W니까 S가 W가 된다. 일단 찾았습니다. 그리고요. HAW다. W랑 H랑 결합하면 황은 16쪽이거든요. H2S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HBX인데 X가 누굽니까? 산소 아닙니까? 역시나 H2O가 돼야 되니까 B도 2다. HCY인데 Y는 17쪽이니까 결합 하나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C 값은 1이다. F도 마찬가지 17쪽이니까 HDZ니까 D도 몇 개다? 한 개밖에 안 된다. 답 찾아볼까요? 기억, 전기 음성도는 X가 W보다 크죠? 위에 있죠? 맞네요. 그리고 C값, A값 비교하자. C는 1이고요. A는 2죠? 누가 크다? A가 크다. 틀렸습니다. 자, Y랑 Z가 결합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Y랑 Z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Z가 크니까 Z가 델타 마이너스 Y는 델타 플러스가 되면 되니까 Y는 부분적인 음전화가 아니고 양전화를 띈다.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25도에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H3O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주어졌거든요. 우리는 이게 알고 있는 게 KW가 C-14승이니까 항상 25도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곱하면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가의 경우에 H3O 플러스를 K라 생각하고요.
OH-는 그러면 10의 2승 K가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0의 2승 K 제곱이 될 거고요.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 결론, K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K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된다. 그러면 가에서 뭐가? 가에서 H3O 플러스가 농도가 얼마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8이 되고요. OH-는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1대1은 사실 뭐 고민할 필요 없죠. 마이너스 7승이니까 중성이 될 거고요. OH가 더 많은 걸로 봐서 이건 염기성이겠죠. 반대니까 뭐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이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6승. 왜? 가하고 딱 반대 아닙니까? 기억. 나는 중성이다. 왜? 같으니까. 다의 pH? H3O 플러스가 CA-6승이니까 pH는 얼마가 된다? 5가 아니라 6이 돼야 된다. 틀렸습니다. 디귿. OH- 농도는 가, 대, 다를 물었거든요. 가의 OH-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다는 H3O 플러스가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4승 나오려면 마이너스 8승이 돼야 되겠죠. 양변에다가 10의 8승을 곱하면 10의 제곱 대 1 되니까 틀렸네. 답 뭡니까? 1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뭐다? 여기서 시작이다. 15번 문제 볼까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산화수 증가와 감소량은 같아야 된다. 잃는 전자수하고 얻는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계수를 맞추는 문제죠. 해봅시다. 자, CUS에서 황은 16족이니까 2 가면 구리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5가 되면 되죠, 질소가. 뭐 수소에 당연히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가 산소면 마이너스 8이니까 황은 플러스 6.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 질소 플러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다 찾았습니다. 황 보세요, 황. 황을 보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었고요. 뭐 된 겁니까? CuS가 산화된 거죠. 질소의 경우에는 원래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5였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플러스 2가 되어 있다. 그러면 황은 8만큼 증가했고요. 질소는 3만큼 감소를 했죠. 증가량과 감소량 같아야 되니까 24가 최소 공배수죠. 3과 8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황 앞에다가 뭘 적어준다? 3을 적어줘라. 여기도 뭘 적어줘라? 3을 적어준다. 됐죠? 질소 앞에 뭘 적어줘라? 8을 적어주니까 여기다가 8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도 8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좌변에 산소가 3, 8에 24거든요. 자, 여기에 8개 있죠. 12개 있으니까 20개 있으니까 4개 더 필요하네. 그러니까 D 값은 4가 되면 됩니다. 그럼 수소는 몇 개니까? 8개니까 C 값은 8. 이렇게 하시면 끝났죠. 답 찾아볼까요? CuS는 아까 황이 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CuS 자체가 뭐 되고 있는 거냐면요. 산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산화되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환원 반응을 누군가를 재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 산화면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다. 니은 C 플러스 D, C가 8, D가 4 더하면 얼마? 12. A 플러스 B는 A가 3, 그 다음 B는 8, 얼마? 11. 12가 크네요. 맞죠? NO3가 2몰 반응하면 NO3 앞에 계수가 8이고요. SO4의 계수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8분의 3 해서 몇 몰 생긴다? 4분의 3몰이 생긴다.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 답 뭡니까 그러면?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끊었다가 너무 길면 지겨우니까 16번부터 다시 풀이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